네, 시리아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경제 지표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미국 현지의 반응입니다. 어제는 2분기 GDP 잠정치가 나왔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나옵니다. 경제 지표 그리고 또 현지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글로벌 마켓 나우 갑니다.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여러 불확실성이나 일회성 재료에서 눈을 잠시 떼고 미 펀더멘탈 자체, 증시의 가장 연관성이 깊은 본연의 재료에 집중하게 됐다는 것은 반가운 사실입니다. 시리아 사태가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선 것 같은 정황이죠.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이미 사실 시기를 놓쳤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리아 공격 가능성은 아직 제거되거나 해소된 악재는 아닙니다만 많이 좀 시간이 지연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일단 오늘 본연의 재료에 집중을 했던 날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 경제지표 중에서 GDP, 이번에 이제 수정치가 나왔거든요. 두 번째 결과. 그 다음에 실업수당도 역시 오늘 서프라이즈 수준의 결과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사실 그 역설적인 투심 아시죠? 지표가 안 좋으면은 연준 양적완화 축소가 지연될 수 있다고 호재로 취급했던 투심은 오늘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연준 양적완화 견지에서 봤을 때는 경제지표가 나쁘려면 아예 확실히 나빠야 양적완화에 힘이 실리는 거고, 반대로 적당히 좋으면은 그냥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되겠구나 이건데, 아예 좋으려면은 완전히 확실하게 좋아야 양적완화에 대한 의존성을 덜을 수 있다고 호재로 또 취급이 가능하죠. 하지만 시리아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오늘 미증시 추가 매수세를 좀 제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거래량 부진은 오늘도 이어졌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지 전문가 시황 한편 들어보실까요? JP 모간 펀드요. 미국의 시리아 공격은 이미 프라이스드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지만은 만약에 미국과 시리아가 전쟁 같은 이런 전면전으로 빠져든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는 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국제 유가를 보면 된다.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 지금 상승했는데 저게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감소 국면에 맞이한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편타당한 분석입니다. 자, 2분기 GDP 성장률 도대체 얼마나 서프라이즈인지 한번 보실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인구 3억 명이 넘는 미국의 GDP는 잠정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발표되는데요. 2분기 GDP 지난 첫 번째 잠정치 결과에서 1.7% 성장률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무려 2.5%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2배라고까지 얘기하면 좀 과언인데요. 미국이란 이 나라의 GDP 성장률이 저렇게 또 많이 달라지는 것도 이거는 사실 이 노동통계청에서 반성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분기 GDP 성장률 2.5% 상향됐다. 지난번 결과 1.7에서요. 이 가운데서 이제 개인 소비도 보니까는 지난 결과 2.3에서 1.8로 하향이 됐고, 방향이 이제 엇갈렸다는 정황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1.7에서 2.5로 올라갔는데 개인 소비는 약간 줄었고 내구재 주문은 상향됐고,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했는데, 결국 그럼 이번 GDP 성장률 급 상향 수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이거였죠. 수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근데 한 분기만에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같은 분기의 수출 집계가 어떻게 저렇게 반지하에서 지상 8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하여튼 이번 수출이 저렇게 급증한 것이 GDP 성장률 상향 조정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느냐? 연준의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경제 전망 수치 한번 보실까요? 올 2013년 GDP 성장률 목표치는 2.3에서 2.6입니다. 근데 지난번 결과가 1.7이었으니까 이 하단에도 못 미쳤었는데, 이번에는 예상치 목표치 상단에 거의 갖다 딱 붙인 2.5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1분기는 좀 부진했지만 3분기, 4분기 다 합쳐서 평균을 내야 알겠지만, 일단 2분기 GDP 성장률 자체는 연간 평균 목표치 상단에 갖다 붙이는 2.5%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였다. 그 다음에 실업수당도 서프라이즈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실까요?
지난주 미국에서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 즉 새롭게 실업자가 된 사람의 숫자는 33만 1000명을 기록해서 예상치 33만 명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그래도 전주 대비해서 무려 6천 건이 추가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하향이 된 건데요. 밑에 이제 정황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휴가철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휴가철 특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임시직으로 고용했었던 서비스 일자리는 레이오프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미국의 대표적 휴양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비스 업종 해고 건수가 5,867건으로 나타나서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주의 다른 업종들이 이거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해고 건수가 감소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 평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경제 지표가 좋으려면 아주 좋아야지 이제 이게 호재로 취급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IMF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앞에서 보신 GDP 성장률 상향 조정하고 실업수당 급감이 연준의 양적 완화 의지를 업시켰다네요. 전문가 의견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의 방향성에 확신을 주었다. 이로써 연준 테이퍼링 가능성은 더욱 힘을 받게 됐고 시리아 사태는 단기 악재로 판단한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로는 향후 경제지표와 관계없이 즉 9월 6일날 나오는 8월 고용보고서와 관계없이 이미 연준은 양적 완화 축소를 9월에 실시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올랐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뭐 전쟁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굵직한 해외 이슈, 대외 이슈 혹은 진짜 아주 원초적인 이런 악재가 올 때는 시장이 또 본연의 이런 이 투심으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보시죠. 유엔 조사단의 발표 자료 보시겠습니다. 현재 시리아에 머물고 있는 유엔 조사단은 아직까지 시리아의 화학 무기 사용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일단은 토요일 오전까지 좀 더 조사를 한 뒤에 곧바로 토요일 오전에 시리아에서 나와서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시리아 사태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도 뭐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그러죠.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날 갑자기 현금 확보 경향이 강해지는 이런 걸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티미한 상황이어서요. 팍스뉴스 보실까요? 당초 미 정부의 발표로 목요일 밤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미 영연합군의 시리아 공격이 유엔 조사단이 이 철수하는 빨라도 토요일 오후 이후에나 이제 가능하게 된다. 그전에는 이제 못할 것이다. 이 이후에도 가능만 하다 이거죠. 영국에선 또 이런 소식이 들려왔네요. 영국의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시리아 공격에 동참하는 것은 정의구현 사원에서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얻어놓은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보시다시피 의회에서 표결이 부결됐고 표차는 생각보다 뭐 한두 표 이런 건 아닌 거고요. 한 13표 정도 차이 나죠. 이렇게 해서 일단 영국 하원에서 부결된 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리아 현지 분위기는 아직도 좀 흉흉합니다. 로이터 단독 보도 내용 보시죠. 다마스커스 북쪽에 위치한 아사드 정부 공군은 미국과 영국의 공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국에서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을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놨다. 이 얘기는 만약에 뭐 미사일이 날라와서 떨어지는데 발사대에 이 스커드 미사일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 무기가 폭발하면서 우리가 다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안전지대로 옮겨놨다고 공습에 일단 경계 모드로 들어간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요즘 같은 때 사실 이 외신이나 언론사들은 자존심을 걸고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역시 뭐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정부하고도 교감이 깊고 이 전쟁이나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이 잔뼈가 굵었다고 할 수 있는 CNN 여기에 정리 내용이 돋보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각국의 입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8개, 9개 국가로 뽑아놨는데 먼저 미국. 일단 인류에 위협이 되는 화학 무기 사용을 응징해야 된다는 명분을 확보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아사드 정권에만 한정된 타격을 줄 수 있을지 그 공격 방법이나 규모에 대해서 현재 고민 중이다. 다음에 중국.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중국하고 시리아가 또 오랜 우방이라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 측은 유엔 조사단 결과를 보고 정확한 팩트가 우선시 돼야 된다. 다음에 러시아요. 가장 강력한 미국의 반대 입장입니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던 미국의 지난 리비아 사태 개입, 그리고 별 성과 없이 그냥 무기만 다 소진하고 끝나버렸던 이라크전, 이런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이란. 시리아 핵심 관련국 중에 하나인데요. 또 핵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좀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시리아 죽이기다. 이거 약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좀 상황하고 비슷한 주장이죠. 다음 영국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입장이 앞에서 보신 대로 일단 반대를 했지만 카메론 총리는 앞에서 보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우리가 책임질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요르단. 최인접국인데요. 전쟁 위험을 원치 않는다. 다음에 프랑스. 사실은 미국 공화당이나 뭐 이런 전쟁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반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 진보 성향의 올랑드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다 보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민간인을 해치는 화학 무기를 제거하겠다고 오히려 공격 잘못했다가 민간인이 다칠 수 있는 대규모 공격에는 신중하자. 다음 이스라엘. 사실 시리아가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고 미국에 보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대신에 이스라엘을 붙잡고 지금 인지를 하여서 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당연히 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입장이죠.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사실 정서적이나 지리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시리아에 더 가깝긴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아랍 정서에 위배된다. 꼬리 자르기, 거리 두기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오늘 새벽 마감 상황 보시죠. 물론 이제 장중에 갑자기 뭐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있을 경우에 흔들릴 수 있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투심은 코스피 1900선에 연동되는 56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어제 사실은 저도 기대하지 못했던 대량 외국인 매수세를 후 반영한 거 더하기 외국인들의 투심은 1900 한 중반까지도 일단 기왕 사기 시작한 거 좀 더 올려보자라는 투심을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시리아 사태에 관련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오늘 좀 해피엔딩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를 하면서 금요일 장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리아 관련 뉴스는 여기 한국경제TV에서도 계속 지금 비상 대기 중이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관련된 외신이 있으면은 제가 가지고 들어오기로 하고요. 일단 글로벌 마켓나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